뭐냐면 원점 대칭이라 그랬어. 원점 대칭이라고 하면 얘랑 얘랑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는 거야. 숫자는 똑같은데. 네. 자,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아지려면 얘한테 그냥 다 마이너스를 해버릴 거야.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겠지. A-3하고 4랑 B랑 E-B가 같은 원점 대칭일 때라 그랬으니까 그냥 같으면 안 되고 원점 대칭을 한 다음에 같아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3이 6이고 E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여서 마이너스 A가 3이니까 A가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B가 6이어서 A 더하기 B는 3 이렇게 계산이 되지. 70쪽에 아이고 네모 만드는 건 알겠는데 네모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70쪽에 18번? 네.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랬어요. 네. 좌표를 찍을 줄 알아야 되겠죠. 좌표 찍을 줄은 알아요? 네. 진짜죠? 마이너스 3,3이죠? 네. 여기가 A.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여기가 B. 네. 예, 다 왔습니다. 네. 네. 자, B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C가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뭐 근데 저번 시간에 풀어주지 않았냐? 지금 네모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빨간색 전체 넓이에서 직각삼각형 1번, 2번, 3번을 빼야 되고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문제요? 이 문제 안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냐 이거? 딱 문제였던 거였어요. 안 했을 걸. 다른 문제. 똑같은 문제가 있었고 아니 아무튼 똑같은 문제를 했잖아. 아니 근데 네모를 그리고 풀었는데. 네. 그럼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만 써주실 테니까. 68페이지 6번이요? 네. 요거요? 네. 얘는 얘랑 얘가 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식 하나 쓰고 이렇게 같다라고 식 하나 써서 방정식을 계산하셔야죠. 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넘어가면 4A가 마이너스 8 A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5 마이너스 B가 4B 넘어가면 마이너스 5B가 마이너스 5 B는 1 A 빼기 B는 마이너스 2 빼기 1 그래서 마이너스 3 답은 2번 10쪽에 23번 70쪽에 23번 요거요. 자, 제3, 4분면 위에 점이 있대요. 제3, 4분면의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 그렇죠. 그러니까 얘도 음수여야 되고 얘도 음수여야 돼요. 기호로 쓸 때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A도 음수고 B도 음수다. 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것만 쓰지 마시고 반대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A가 음수란 얘기는 A가 양수란 얘기고 B가 음수란 얘기는 부호 반대인 마이너스 B가 양수란 얘기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걸 볼 거예요. 제4사분면 위에라 그랬는데 제4사분면이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다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거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인지. 자, A는 양수니까 플러스였고요. 마이너스 B도 양수니까 플러스여서 얘는 제1사분면. 이해되시죠? 자, 마이너스 B가 양수니까 플러스고 마이너스 A 음수니까 마이너스. 2번 제4사분면. 보여요?
그렇게? 아니에요? 안 보여요? 아니 여기 위에 표시했잖아요. 마이너스 b가 지금 요거잖아요. 양수죠. 네. 마이너스 a 요거잖아요. 음수죠. 네. 양수 음수가 4사분면이잖아요. 네. 맞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b랑 2번에 마이너스 b를 곱한 건가요? 어? 왜 곱해? 갑자기. 그러면 어떻게? 그냥 이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고 찾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요게 0보다 작으니까 네. 얘가 마이너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얘는 플러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네. 얘도 플러스라는 의미인 거고. 네. 그럼 얘 지금 플러스잖아요. 네. 얘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아.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제 4사분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3번은 부호가 어떻게 돼요? 이제 네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네. 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요. 그렇지.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얘체 2사분면이어서 틀렸고. 다음 얘는 요거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자, 여기에서 얘는 알아요. 얘는 마이너스라는 게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얘가 플러스인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뭘 확인할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마이너스 a랑 b랑 곱한 거야, 이제. 네. 마이너스 a가 음수였어. b도 음수였어. 네. 음수끼리 곱하면 플러스. 그래서 얘가 플러스야. 답이 그래서 2번, 4번 이렇게. 아, 지금 너 아까 얘기한 건 4번을 얘기한 거였어? 네가 얘기한 건? 아니요, 그냥 전체 다. 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한 거야? 네. 아니, 곱한다고 얘기해서 아까. 아. 곱한 건 이거 4번, 5번뿐이 없잖아. 네. 아, 근데 그 얘기 아니었어? 그 의미 아니야? 네. 각자 보다가 곱한 것도 이제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거야. 어렵죠? 네. 다시 좀 보여줘? 맞았어요. 몇 쪽이었지 아까 그게? 70쪽이요. 70쪽이었어? 8번. 아, 요거야. 뭐 얘기 나온 김에 맞았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자, 사각형 넓이 몇이에요? 잠시만요. 70조 30이요. 그렇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5죠? 그래서 30. 자, 1번은 식 얘기하면 뭐야? 1번이요. 잠깐만요. 답이 얘인데 식으로 얘기해 보셔야죠. 1번 넓이식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1번 요걸로 보이시는 거죠? 네. 근데 잘못 얘기하셨어요. 여기 아닌가? 여기 봐봐 뭐라고 돼 있어. 어디가요? 뭐? 어디가 오요? 아 이게 오? 근데 그 아래 거 말했어요. 이거가 5 곱하기 얘기해. 몇이지? 1인가? 요건 1. 곱하기 2분의 1이요. 다음 2번은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이요. 그렇지. 다음 3번은 이게 1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얘가 다른 색으로 쓸까요? 네. 마이너스 2분의 5. 굳이 뭐 약분하려고 얘 안 쓰셔도 돼요. 마이너스 2분의 20.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 어차피 이거 더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다 더하시면은 네. 그러면은 몇이에요? 2분의 31이죠. 29가 답안이에요. 그래서 30 빼기 2분의 31을 해야죠. 아 그게 그래서 2분의 29가 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오케이? 또 질문이 71쪽이 24번이요.
71쪽에 24번. 자, 이제 계속 부호죠, 그죠? 자, 차근차근히 해봅시다. 여기서 얘는 A랑 B를 곱했더니 음수래요. 이 의미는 뭐예요? A, B의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 자, 요 얘기고, 얘는 요걸 이항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B를. 여기가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B를 우변으로 이항을 이렇게 시킬 수 있어. 그럼 방정식이랑 똑같이 부호만 바뀌는 거야. 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부호가 반대여야 되는데 A가 큰 숫자야. 그러니까 A가 양수고 B가 음수여야죠. 그래서 A가 양수고 B가 음수라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생각해 보세요. A가 양수면 마이너스 A는 음수라 그랬어요. B가 음수면 마이너스 B가 양수라 그랬어요. 이렇게 세트로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자,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B가 얘죠? 음수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B가 얘죠? 양수죠? A도 양수죠? 양수분의 양수하면 양수겠죠?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제 4사분면이 답이에요. 이해돼요? 죽이지? 어? 왜? 아니 아니에요. 왜? 뭔가 이상한데? 뭐가? 에어팟이 두 개예요. 봅시다. 자,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외울 게 많죠. 네, 그래서 좀 암기를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x 값이 있고 y 값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y는 2x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정비례 반비례에서는 함수라고 이제 나중에 배우실 텐데 항상 x값의 숫자를 하나씩 대입하는 거예요. 0부터 순서대로. 네. 그럼 0을 대입하면 당연히 0이죠. 1을 대입하면 2고 2를 대입하면 4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4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보시면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냐면 x랑 y를 보니까 x가 y랑 항상 0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배씩 차이 난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게 x가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y도 2배씩 같이 늘어난다. 자, 요걸 얘기하는 게 정비례다. 그래서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도 2배, 3배, 4배 늘어난다. 자, 요게 정비례라고 얘기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이제 반비례도 얘기해야 되니까. 반비례는 뭐예요? x가 2배, 3배, 4배 늘어나면 y는 2배, 3배, 4배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반대로 역수한 걸로 곱해줘야 된다. 자, 이게 반비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례에서 이제 외우셔야 될 거를 쭉 얘기를 해볼게요. 정비례일 때의 특징은 항상 y는 ax라는 식을 쓴다. 자, 요 a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례상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xy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xy 숫자는 항상 변하는 숫자야. x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y 값이 계속 달라질 거야. 자, 요런 거를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고 a는 기준이 되는 숫자죠. a라는 숫자의 기준으로 몇 배 해주는 거야. a가 3이면 3배 해줘야 되고 a가 4면 4배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비례하게 만들어주는 숫자다. 그래서 비례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이제 2학년 되면은 A를 뭐라고 배우냐면 기울기라고 배워요. 자, 기울기라고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것도 정비례에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좌표를 이렇게 구해놨어요.
요렇게가 좌표야. 그러니까 좌표가 0,0, 1,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가 좌표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점을 찍을 수 있잖아. 네, 그래서 0,0은 여기, 1,2는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여기 이렇게 점을 찍으면 정비례의 특징은 점을 찾을 수 있는 게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서 다 구할 수는 없잖아. 분수도 되고 소수도 되는 거거든요. 네, 자연수만 정수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점들을 예상해서 네, 범위가 유리수의 범위라면 이렇게 선을 그어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비례의 특징은 뭐예요?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이기 때문에 네, 점 두 개만 알면 구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이 A가 아까 기울기도 된다 그랬죠? 네, 기울기가 된다는 의미가 이 가파르기를 기울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직선. 그러니까 X축이 있는데 얼마만큼 가파라졌냐? 네, 이걸 기울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라는 숫자가 절대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숫자가 크면 클수록 네, 무조건 가파르기가 Y축에 더 가까워지는 거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인 거 기억나죠? 네, 그러면 이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이 숫자가 절대값한 숫자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절대값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식이 y는 마이너스 2x 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차이가 뭐냐면 마이너스 2x도 이렇게 좌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로.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이게 y는 마이너스 2x 식이었어요. 이 빨간색이 y는 2x 식이고요. 자, 이 마이너스가 하는 역할은 여기가 우리가 제1, 제2, 제3, 제4 분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A가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 A에 그러면 무조건 제2사 분면이랑 제4사 분면을 지나야 돼요. 지금 얘처럼 보시면 A가 플러스죠? 네, 그때는 무조건 제1사 분면, 제3사 분면을 지나야 돼요.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을 졸지 마시고 예스더 정신 차리시고 자, 그래서 A가 하는 역할을 지금 얘기했죠. A가 양수면 제1, 제3, 4분면 지나고 A가 음수면 제2, 제4, 4분면 지나고 또 방금 얘기한 게 뭐였어요? A의 부호는 이제 얘 역할로 끝난 거야. 부호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어. A의 숫자가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지고 A의 숫자가 절대값 숫자가 작을수록 X축에 가까워지고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 절대값 한 값이 1이면 정가운데 A의 값이 1이면 정가운데 이렇게 지나는 거야. X축에도 가깝지 않고 Y축에도 가깝지 않아. 딱 중간. 네, 요때가 Y는 X. 네, 그래서 A가 1이라는 얘기예요. X 앞에 아무것도 안 쓰면 1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기준인 거죠. A 값이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Y축에 가까운 거야. 절대값이. 1보다 작은 뭐 2분의 1, 3분의 1, 뭐 10분의 1 이런 것들은 점점 X축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이제 정비례에서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좀 중요해요. 자, 그리고 방금 또 외워야 될 거 계속 얘기를 할게요. y는 ax가 정비례 관계식이라 그랬어요. 자, a 구하는 식이 있어요. a 구하는 식은 이 x를 역수해서 넘기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x분의 y가 a 구하는 식이야. 자, 그래서 저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이게 정비례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자, 한 자루에 700원인 볼펜 X자루의 가격을 Y1이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 한 개면 700원이고 두 개면 지금 1,400원이고 세 개면 2,100원이고 네 개면 2,800원이고 다섯 개면 3,500원이겠죠. 자, 얘 정비례예요? 반비례예요? 아, 반비례는 얘기 안 했으니까 정비례죠? 네,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게 얘가 2배 되고 얘도 2배 된다는 게 보이니까요. 이해되시죠? 자, 정비례라고 얘기했으면 무조건 관계식을 쓰고 시작하는 거야. 정비례 관계식이 y는 ax라 그랬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누구만 알면 돼? a만 이제 알면 되거든요. 그럼 a 구하는 식을 제가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A는 x분의 y. 이게 다 x고 이게 다 y잖아. 아무거나 요거나 x분의 y를 하면 돼요. 요걸 해도 어차피 700원이죠. 그죠? 그러니까 a가 1분의 700을 해서 700원이라는 걸 구한 거죠. 그러면 구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쓰면 돼요. a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y는 700x 이렇게 쓰면은 이게 관계식이 된 겁니다. 자, 이제 관계식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볼펜 9자루의 가격이 뭐냐 그랬으니까 x 9자루가 지금 x죠. 문제에서 자루가 x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9를 또 대입하시면 y는 6,300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4번 답은 6,300원. 3번 답이 요거죠. 그 다음에 2번은 정비례인지 말하라 그랬으니까 정비례이다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라 그랬어요. 맞다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그런 거 안 돼요. 네. 문제랑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네. 네, 말하시오라고 해서 말만 하시면 안 되죠. 네, 정비례이다라고 꼭 쓰셔야 되는 거예요. 하품하지 마시고요. 정신 안 차려. 네. 선생님 근데 저 가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Y는 6,300원이고 그냥 6,300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냥 뭐 Y 안 써도 되죠. 지울까요? 네, 자, 지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 다음 2번 강의 졸려하니까 강의 시켜야지. 자, 정비례인 거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렇게 얘기했어요.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2번은요? 또 목소리가 작아져요. 이거 뭐죠? 2번이? 반비례. 네, 이거 이따가 배울 얘가 반비례죠.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예요. X가 분자에 있으면 정비례고. 아시겠죠? 자, 3번은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렸죠? 플러스 1이 있어서. 요거는 2학년 때 배우는 1차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안 배워요. 네, 2학년 때 나오게 되는 거고. 다음에 4번. 맞아요. 왜 얘는 왜 맞죠? A 구하는 식. 그렇지. 정비례일 때 A 구하는 식인 거죠. X분의 Y가. 그러니까 지금 A가 4란 얘기죠. 그러니까 Y는 4X랑 같은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맞는 거다. 아유, 잘 알고 계시네요. 강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비례 관계 그래프. 자, 아까 제가 설명한 게 요거예요. 설명한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가 양수면 어디 지난다고요? 제 1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네,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요걸 얘기 안 했네요. 아까. 자, A가 양수일 때 점의 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요 점에서 요 점으로 이동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증가인 거예요. 기호로 쓰면 플러스인 거고. 위로 가야 되겠죠? 요 점에서 여기로 가려면 얘도 증가인 거죠. 얘도 플러스고.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이게 X가 X의 증가량.
위로 가면 y의 증가량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근데 이걸 말을 문장을 그대로 외우실 필요는 없죠? 항상 우리가 좌표를 읽을 때 x 먼저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증가 이렇게 외우셔야죠. 네, a가 양수일 땐 증가. 그게 줄여서 x가 증가하면 y가 증가한다. 이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증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감소라고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증가, 감소 같은 말이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왜냐면 감소는 뭐냐면 요점에서 요점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쪽으로 갔으니까 감소했죠? 내려갔으니까 감소했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야. 네, 요걸 아셔야 돼요. 요거 되게 중요해요. 계속 나와요. 2학년 때도 이거 계속 나오니까. 네, 요 내용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아까 특징이 뭐야? 제2사분면 4사분면 지난다 그랬고요. 얘도 똑같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변하지 않죠?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이야. 양수든 음수든. 자, 마지막 세 번째 있는 게 뭐야? 점의 이동이 뭐야? x는 이렇게 가니까 증가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니까 감소잖아요, y가. 그래서 증가 감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반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감소 증가 이렇게 얘기해도 같은 말이에요. 요 세 번째 게 중요해요. 네. 이거는 뭐 외우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어차피 2학년 돼서 계속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이거 모르면 2학년 거 어차피 못해. 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정비례 관계 y는 2x에 대하여 다음에 답하시오. 여기에서 시키는 거 좌표를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려면 좌표를 알아야지만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식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x의 순서대로 숫자를 대입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보니까 x가 이렇게 5개가 주어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해성이 저기 A에 나와요. x에 a가 어딨어 여기에. 아, Y는 마이너스 4요. a가 있지도 않은데 어디 a에다가. 잘못 봤어요. 네.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요. 0 대입하면 0이요. 1 대입하면 2요. 2 대입하면, 자, 그래서 요게 좌표인 거죠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0, 1, 2, 2, 4 이렇게 점을 5개만 찍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한 거는 1번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네, 1번은 이렇게 하는 거야. 왜? 1번에서는 x를 5개만 대입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도 5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2번이 중요해요. 2번이 x가 모든 수다. 그러니까는 이제 분수, 소수 다 여기다 대입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많은 숫자를 다 대입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라고 나오면 지금 방금 점 찍어 준 거를 자를 대고 이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2번에서 얘기하는 모든 수일 때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보통 아무 말이 없어. 그러면은 모든 수인 거야. 근데 뭐 이렇게 x를 몇 개를 정해줘. 그러면 무조건 점만 찍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네. 아무 말이 없는 건 선을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수라고 안 써 있어도. 자, 그래서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자, 정비례 관계 그래프를 오른쪽 좌표 평면에 그리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리는 방법을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게 할 거예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4번을 해볼 거거든요. 자, 지금 어차피 여기는 다 정비례예요. 그러니까 직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0,0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은 이미 하나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야? 다른 점 하나만 있으면 자대고 이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 x에다 뭐 대입할 거냐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다 뭐 대입하는 게 좋아요. 0,0은 이미 찍었으니까요. 네, 제가. 근데 또 0을 대입하시면 또 0,0이잖아요. 네, 3을 대입하시는 게 좋겠죠. 그럼 3을 대입하면 3,-1이 되겠네요. 그래서 3,-1이니까 여기죠. 자, 그러면 이걸 자대고 그어주시면 이렇게 그어주시면 이게 4번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제가 해드렸습니다. 다른 방식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원점은 무조건 지날 거고 니네가 넣고 싶은 숫자 하나씩 넣으면 되는데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분수로 돼 있을 때에는 약분될 수 있는 숫자로 그냥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분수로 점 찍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2나 4나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4 이런 것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 이상도 얘기 안 했죠. 왜냐면 그림 보니까 숫자가 4, 5까지 뿐이 없어. 그 이상은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2나 4나 뭐 이런 것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네가 구하는 거예요.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어요. 뭘로 할까요? 네, 우선 원점은 무조건 지난다니까. 하나는 알고 있잖아. 또 하나 아무거나 구하면 돼. 뭐 넣을 거예요? 네, 네 맘대로요. 뭐 넣을 거냐고 그러니까. 굳이? 1-1을 냅두고? 그 쉬운 숫자를 냅두고 왜 굳이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2번이요? 네, 네가 지금 2번 물어봤잖아요. 네. 1이 더 왜요? 뭐가 달라요? 어? 뭐가 편해요? 작은 숫자가 계산이 편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아, 큰 숫자가 편해요? 아니요. 네가 마이너스 3을 넣으면 9잖아요. 근데 여기에 9가 어딨어? 더 그려야 되잖아. 벗어나잖아, 그림에. 그지? 그럼 뭐 넣을 거야? 1 넣어야죠. 1 넣으면 뭐야? 3이 마이너스 3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을 찍는 거라고. 여기죠.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대고 이렇게 이어주시면 이게 2번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해했어요? 진짜 이해했어요. 해보세요. 강의도 할 수 있어요. 넘어가요. 자, 연재도 괜찮아요? 네. 자, 다음 정비례 관계 그래프가 지나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얘 누구한테 물어볼까? 예스더. 얘는 몇 사분면 지나요? 3번에 1번.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야죠. 답은 맞아요. 뭐가? 그래. A가 양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2번은 예스더 맞아? 네, 제2사분면 제 왜냐면 마이너스 4가 A가 음수니까. 그래서 제2사분면 제4사분면 이렇게 지난다. 이해가 되시고 계시죠?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에는 요 문제는 100%다. 이걸 안 낼 수가 없어. 정비례인지 구분하는 문제는. 자, 이걸 읽고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윤우 1번 길이가 8cm인 양초에서 1cm 타고 남은 양초의 길이는 y다. 식을 어떻게 써야 돼요? y는 8-x. y는 8-x 타고 남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얘는 아니 정비례가 아니죠? 이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1차함수. 1차함수. 아직 배우지 않지만 우리는 이렇게 1차함수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정비례도 원래는 1차함수예요.
그래서 2학년 때 또 배운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2번. 한 줄에 5명씩 X줄 세우면 모두 Y명이다. Y는 OX. Y는 OX. 그러니까 얘는 정비례네요. 이해 안 가면 얘기.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3번. 3톤의 짐을 X대 트럭에 똑같이 나누어 실을 때 그때 한 트럭에 싣는 짐의 무게를 Y톤이다. 이건 어떻게 쓸까요? 유는 계속 Y는 X분의 3. Y는 X분의 3. 그래서 얘는 반비례다. 다음 4번. 닭 6마리와 돼지 X마리의 다리는 모두 몇 개냐? 네. 그럼 닭이 6마리니까 다리가 몇 개예요 지금? 12개죠? 돼지는 그럼 뭐겠어요? 4x죠? 네. 그게 y다. 이게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1차 함수가 되는 거고요. 밑넓이가 x고 높이가 y인 직육면체의 부피. 직육면체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죠. 그러니까 지금 x 곱하기 y를 한 게 20이다. 그러면은 이 x를 역수해야 되는 거니까 y는 x분의 20이어서 얘도 반비례해요. 시험에 나오면 이거 할 수 있겠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네. 100%라 그랬어요. 요거는 안 낼 수가 없어. 네, 이 문제는 옆에 있는 건 떼셔야 돼요. 싫어요. 네. 왜 옆에 있는 거 왜요? 니네가 해야지. 그냥 알았어. 해주지 뭐. 뭐 못 해줄 거 뭐가 있어요? 뭐 그냥 하면 되죠. 자, 얘도 보니까 정비례죠? 네. 자, A 값이 2분의 1인 정비례예요. 그죠? 네. 자, 정비례냐? 그렇다. 네. X 값이 2배 되면 Y 값은 네. 2분의 1배 된다. 맞아요? 아니에요. 정비례인데 왜 2분의 1배 돼요? 네. 2배 돼야죠. 그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면 Y는 0이다. 아니에요. 그럼 뭐죠? 1.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한 거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틀렸다. X에 대한 Y의 비율은 일정하다. 네, 이건 맞죠. 비율이 2분의 1로 일정한 거야. 요게 아까 비례상수라 그랬죠? 네, 지금 비례상수를 물어본 거야. 비율이 일정하냐. 답은 기억 리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하나 하고 갈게요. 자, x가 2고 y가 6이고 좌표를 알려준 거예요. 2,6이라고. 근데 정비례래 a 값이 뭐죠? 3. 식이 뭐였어요? A는 X분의 Y. x분의 y인데 x가 지금 방금 2고 y가 6이니까 a가 3이죠. 그럼 a가 3인 게 뭐냐? 그러니까 4번이 답이 된다. 외워놔야지 풀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관계식을. 네, 그래서 이렇게 관계식을 이용하시는 거다. 이해되고 있어요? 다 이해되는 거 맞아요? 현재 이해돼요? 어려워져요 점점. 네. 자, 그 다음 5번. 달에서 물체의 무게는 지구의 무게의 6분의 1배라고 한다. 뭐 이건 사실이죠? 네. 근데 지구에서 무게 X키로의 물체의 달에서의 무게를 Y키로라고 할 때 다음을 답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현재 식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Y는 6분의 1 X 이거죠. 그죠? 자, 달에서 무게가 지금 30kg라 그랬어요. 근데 얘가 뭐였어요? 지금 Y죠. 그러니까 Y가 30kg라는 얘기잖아요. Y에다 30을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30은 6분의 1 X. 그래서 6을 곱하면 X는 180. 답은 180kg.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네.
넘어가요. 자, 다음 정비례 관계. 자,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먼저 7번에 해성. 자, 우선 골라낼 수 있는 게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면 어디 지나죠? 여기서 이렇게 제 4사분면이랑 2사분면 맞아요. 그러면 아닌 게 뭐예요? 1번이랑 3번이요. 1, 3 탈락.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 4, 5번은 다 뭐가 있어요? 좌표가 있죠. 자, 그러면 대입을 했을 때 얘 좌표는 마이너스 3,2고 얘는 마이너스 2,3이고 얘는 마이너스 3,3이죠. 자, 대입했을 때 나오는 거 뭔지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해석이 뭐예요? 2번은 x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가 돼요. x에다 뭐라고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2가 나와요. 아니요. 4번. 네, 4번이 되겠죠.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그러면 부호가 플러스로 되는 게 보이죠? 2 약분되죠? 그러니까 3이 되니까 얘가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다른 분들도 괜찮아요?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한다. 다음 9번 강의. 자, X축에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얘기한 걸 생각을 해야 돼요. X축에 가까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냥 A가 작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절대값한 A가. 그러니까 부호 상관없이 숫자가 제일 작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예요. 몇 번이죠? 2번이 제일 작나요? 맞아요? 그러네요.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네. Y축에 가깝다고 하면 몇 번이 돼야 돼요? 1번. 1번이 답이 돼야죠. Y축에 가장 가까운 것은 숫자가 제일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부호 상관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1번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11번에 나와 있는 건 이 좌표가 있다는 얘기는 얘가 x고 얘가 y라는 얘기죠. 그래서 x, y를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자, 근데 푸는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걸 대입하면 y가 마이너스 10이고 4분의 5에 x를 a라고 써야 되는 거죠. 여기가 곱하기니까 4분의 5를 역수할 수 있겠죠. 5분의 4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a가 되는 거죠. 5가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어요? a 구하는 식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a가 x분의 y라고 계속 그랬잖아. 그러니까 a분의 마이너스 10을 하면 a겠죠? 근데 우리는 a 값이 지금 4분의 5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분의 5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네, 자연스럽게 얘가 4분의 5면 얘도 4분의 5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8이 들어간다는 게 그냥 바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푸는 게 더 쉬운 거야. 대입해서 파란색으로 푸는 게 원래 맞는 거지만 그것보다 빨간색 방식으로 푸는 게 훨씬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1번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 괜찮으신가요? 식을 구하여라. 에스더. 자, 이거 식 어떻게 구해요? 그냥 해요. 순서는 있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건 얘가 정비례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직선이고 원점 지나면 정비례니까
정비례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관계식을 무조건 쓰라. 이게 첫 번째.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구하는 식을 쓰는 거야. 네. 근데 두 번째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림에서 좌표를 보는 게 두 번째가 되겠죠. 좌표가 뭐예요? 마이너스 4,3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A 구하는 거죠. 그럼 A는 뭐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이 구한 거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A 자리에다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3 x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순서를 제가 번호로 매겨본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러면 관계식 써놓고 좌표 확인하고 그 다음에 A값 구하고 그리고 식을 만들어라. 이게 순서가 되는 거예요. 다음 여기 16번을 주세요. 왜요? 16번이 더 어려운 거예요. 똑같을 텐데요. 선생님 그 수선이 뭐예요? 수선이. 수직이 되는 선이 수선이죠. 네. 여기 직각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 직각이 되게 만들어준 선이 수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선은 요게 수선이겠죠? 네. 여기서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는 선. 이렇게. 오케이? 자, 16번을 해달라 그래서 16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Q의 좌표랑 P의 좌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Q의 좌표를 생각을 해볼게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높이가 2라는 건 알아요. 여기 2라고 써있으니까.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네. 얘는 모르죠? 그럼 X라고 쓰는 거야.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P라고 돼 있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 얘도 여기 앞에 모르죠? 근데 여기는 똑같이 2겠죠? 자,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차이가 있죠. 뭐예요? Q라는 점은 얘를 지나야 되는 식이에요. 요 식에다만 대입할 수 있어. 이거 이해 안 가면 얘기. 자, 관계식이 요게 y는 3분의 1 x예요. 요 선이. 그 선에 점이 닿은 애만 이 식에다만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요 q라는 점이 요 식에 닿았죠. 여기 있는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에는 q가 점이 없잖아. 대입하면 안 돼요. 선에 지나는 점만 이 식에다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대입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가 지나는 식이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 P라는 점은 꼭 요 식에만 대입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야. 맨날 요거 틀려. 어디다 대입해야 될지 몰라.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관계식이 있으면 그 선이 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선에 점이 찍혀 있는 것만 대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것만 생각하셔도 대입만 할 줄 알면 이제 다 풀 수 있는 거야. 그 다음부터는. 자,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계산해요. 자, 방금 얘기한 대로 생각하면 얘는 지금 3분의 1이잖아요. 근데 아까 이게 a잖아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요거 x분의 2 하면 3분의 1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x분의 1을 했는데 3분의 1 되려면 x에 뭐 들어가야 돼? 6. 그래서 x값이 6이에요. 그러니까 요 좌표가 6,2였던 거야. q는. 이해 안 가면 얘기. 네. 뭐야? 얘기해. 근데 지금 Q를 구하는데 네. P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지금 난 요식만 보고 있는데요. 근데 Y분의 네. Y는 마이너스 X가 갑자기 얘는 P만 대입할 수 있는 거라고. Q는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선은 얘니까요. p가 없잖아요. 이 선에는. 그럼부터 할 수 없는 거라고. 아무것도 해주면 안 되는 거야. q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해되고 있어요? 강의? 진짜로?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셔야 돼요. 네, 이거 중요한 거야. 지나는 선에만 대입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니네가 그걸 이해 못해서 많이 틀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게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P를 이제 구해볼게요. 그럼 P도 여기가 X라고 이렇게 쓸 거야. 얘도 당연히 정비례니까 X분의 1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얘 기울기는 뭐야? 마이너스 1이잖아. A가. 자, X에 뭐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P의 좌표는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2,2.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x의 마이너스 2였으니까. 다 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해석이 돼요? 네. 어려운 얘기라니까요. 네. 이것만 이해하면 이제 정비례 원비례가 엄청 쉬워져요. 이 내용을 이해하면. 네. 자, 그러면 이미 좌표를 둘 다 구했어요. 얘는 6,2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2,2였고 그러면 요 길이가 몇이야? 8. 높이가 몇이야? 그러니까 8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답은 8 이렇게 써야 되겠지. 어렵죠? 네. 자, 정비례도 해야 돼요. 조금 풀어보고요. 네, 할 거예요. 왜냐면 윤우가 목요일에 안 오거든요. 수련회를 가서. 네. 목요일에 한 5시, 한 4시쯤에 슬쩍 나와가지고 버스 타고 여기 와가지고 슬쩍 나와서 줌으로 들어오시래요. 그럼 미친 짓은 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선 설명을 해봤습니다. 122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좀 이따가 이게 좀 익숙해져야지 반비례도 하죠. 정비례 그래프 그리기 너무 쉬워. 몇 번이야? 5번이요. 몇 쪽이냐? 위에? 120. 네, 5번에서. 어떻게 하면 180이 나오는. 지금 얘가 여기가 곱하기잖아요. 근데 역수해야죠. 방정식에서 이렇게 배우잖아요. 부호만 바뀌는 게 아닌가. 자,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네. 문제는 이항이랑 역수는 다른 거예요. 자, 설명을 해줄게요. 이항이랑 역수가 너는 지금 이항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뭐냐면 예를 들어 3x 플러스 3이 6이야.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얘는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이건 이항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러니까 얘가 3x가 그래서 3이 됐죠? 네. 그러면 이제 얘를 없애야 되죠? 네. 얘는 역수를 해야 되는 거야. 넘어가면. 얘는 이항이 아니야. 다른 거야. 곱하기가 앞에 있을 때에는 3 곱하기 3분의 1로 분자분모를 바꿔서 곱해주셔야 되는 거야. 반대로 넘어가면. 이거 이해해요? 네. 이거는 이항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역수한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서 x는 1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게 잘 안 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죠? 지금 보면은 x만 있어야 되니까 얘가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1을 좌변 우변을 곱하는 게 등식의 성질이었어요.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답은 똑같이 1이 나와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다가 6을 양쪽에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6이랑 얘랑 약분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x가 곱해서 180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방정식 안 되면 안 돼요. 힘들어요. 네, 아니 지금처럼 계속 물어보시면 돼요. 네. 120쪽에 6번이요. 옆에 거야? 어떤 빈 원기둥 모양의 물통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넣었을 때 30cm 높이의 물을 채우는데 10초가 걸렸다.
자, 그랬을 때 물을 넣기 시작한 지 18초에 물이 가득 찼다고 하면 이 물통의 높이는 몇이냐. 자, 지금 보면은 물통의 높이가 몇 센치냐 그랬어요. 이 센티미터가 y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초가 x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그러면 30cm 높이가 되는데 10초 걸렸으면 1초에 몇 미터 가요? 1초에 몇 cm 올라갈까요? 물 채우는데 3cm. 이거 이해돼요? 자, 지금 얘도 이게 x겠죠, 초니까. 얘가 y겠죠? 자, xy를 알고 있잖아요? 좌표인 거예요. 10초, 30cm. 그리고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가 높아진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정비례라는 것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관계식을 a를 구할 수 있네요. 10분의 30이겠죠? 방금 얘기한 1초에 3cm 올라간다는 게 a예요. 그래서 관계식이 y는 3x가 정비례 관계식이 되는 거죠. a를 구했으니까. 이해돼요? 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또 뭐라 그랬어요? 18초 후에 가득 찼다 그랬으니까 x에다가 18을 대입한 거죠. 그러면 3 곱하기 18이니까 3 1은 3, 8, 3, 24, 54. 답은 54cm. 이게 답이 되는 거죠. 오케이. 12번이요. 12번 어딨냐? 네, 요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비례라고 그랬고 좌표가 두 개나 있어요. 자, 이거 가지고 A 구하면 돼요. A 몇이에요? 잘 생각하고 얘기하세요. 그니까 A 구하라고. A. 정비례 A 어떻게 구하죠? A요 x분의 y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3이요. 생각하고 하세요. 아, 계산해봐. 암산하지 말고. 그냥 3인가? X분의 Y면 그냥 3이잖아요. 아 마이너스 2개 A 자, A가 3인 거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얘도 4분의 B를 하면 3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B가 몇이어야 돼요? 4분의 12요. 이게 끝이에요. 점이 있으면 무조건 A 구하는 식을 쓸 수 있잖아요. X분의 Y를 하면 A니까. 근데 같은 식이잖아요. 똑같은 A여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X분의 Y를 한 거나 이렇게 X분의 Y를 한 거나 같은 A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야, 알 아니야? 이 정도는 R인데. 왜? 쓸 수 있지. K 이렇게 쓴 거잖아요. 저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쓴 거잖아요. 네, 저. 네. 그냥 이렇게 써. Q는 어떻게 따라 하겠는데 K는 못 따라 하겠어요. 뭐 못 따라할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냥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내린 건데 그냥 이렇게 써. 네. 121쪽에 10번. 10번. 자, 여기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울기가 파란색이 더 완만하다는 게 보여요? 낫다는 게 X축에 더 가깝다는 게. 그러면은 지금 보면 둘 다 음수여야 된다는 건 확인해죠. 자, 그러면은 지금 5번이랑 4번은 우선 탈락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기울기가 낮으려면 숫자가 절대값한 게 숫자만 뭐라 그랬어? 부호는 이제 끝난 거야. 확인했으니까 2사분면 4사분면으로. 자, 숫자가 제일 작은 게 뭐야? 1, 2, 3번 중에
응, 3번이 답이야. 아하. 3번이 답이라고요. 제가 왜 제일 작아요? 부호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숫자만 보라고. 절대값이라고. 절대값 아시죠? 네, 그러니까 절대값 하면 숫자가 누가 제일 작냐고. 아, 네. 3분의 1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그게 x축에 제일 가까운 거야. 선생님. 그러니까 한마디로 3은 이렇게 돼 있어야 돼. 1번은 선이. 얘 마이너스 2분의 5도 요렇게 돼 있어야 돼요. 네.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q 좌표가 q가 15번에 네, Q가 뭐예요? 큐가 왜? 여기가 Q죠. 10? 아니 문제에 써 있잖아요. 10콤마요. 아, 문제 안 읽어? 아니, 너희 씨. 괜히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읽지도 않고 지금 질문하신 거죠. 아니 너희 죽일 놈 시키 아주. 줄만 읽고. 자, 그럼 P의 좌표 뭐예요? q요? 네. q요 어떻게 알아요? 10,8. 그렇죠. 10,8이어야죠. 그래야지 10분의 8 하면 5분의 4랑 똑같잖아. 아, 저기 넣어서요? 이 10이 어차피 이 P가 뭔지 모르더라도 얘가 10인 건 알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다 10을 대입했겠죠. 그럼 8이 나오잖아. 너희 몇이야? 저요? 응, 너요. 40이요. 네. 이렇게 됐겠죠. 자, 계속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벌써 설명을 1시간 동안 했어요, 제가. 오. 7시구나. 1시간 1분 56초를 하고 있네요. 네, 설명을. 자, 이제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외울 것만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어차피 정비례 관계랑 거의 이제 비슷한데 쓰는 방식, 관계식이 좀 다르죠. 네, 그것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반비례 관계까지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되겠죠. 네, 윤우 없으니까. 윤우는 숙제가 좀 많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미리 좀 푸세요. 네, 가기 전에 오늘 많이 풀어놔. 네, 어차피 많이 나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는 가기 전에 좀 많이 풀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끝나면 워크북까지 끝나게 되면 책 검사하고 저기 문자식으로 넘어가요. 문자식이 근데 몇 단원이에요? 3단원. 정수와 이래서 다음이요. 방정식 전이요. 네. 다음 주 정도에 나가지 않겠어요? 네. 아니지.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 네. 그때 정도에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이번에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어? 정비례 반비례까지. 아니에요. 다예요. 문자식부터. 네? 문자식을 나갈 거니까. 쌤이 이것만 한다니 쌤이 이거만 한다고 하는데. 쌤이 얘만 어차피 문자식도 어차피 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저번 달에 했잖아요. 저 어떡해요? 왜? 저 안 되는데 안 돼 문자식은? 진짜 안 되는데 야 어차피 안 되는 거 두 개를 같이 봐요? 어차피 방정식만 지금 안 들어가는 거잖아. 아니 되는 게 없긴 한데 아, 방정식이 안 들어가요? 그렇잖아. 아, 그럼 괜찮아요. 우리 지금 이번 달에 여기부터 시작하지 않았어? 되는 게 아, 그럼 없는데 괜찮아요. 네. 문자식까지는 괜찮아요. 저번 달에 방정식까지 보지 않았나? 시험에? 그렇잖아. 방정식은 안 들어가.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아니 모르겠어요 쌤이 이거 하나라 해가지고 지금 저희 문자화식은 외울 게 많이 없어요. 그냥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계산을 못 한다는 계산이 안 얘기죠.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뭐 영원히 큰일 나겠지. 그러면 자 시작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설명을 쭉 다 할 거니까 자 반비례 관계는 x가 2배 3배 늘어나면 y가 2배 3배 4배 줄어든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관계식을 외우셔야죠. 관계식은 y는 x분의 a
차이가 뭐예요? x가 분모에 있으면 반비례야. 자, 아까 정비례처럼 a 구하는 식도 알아야 돼요. 좌표가 있으면 a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얘는 이게 역수가 돼서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네, x 곱하기 y예요. 그러니까 반비례랑 정비례랑 구분하는 거에서 제일 차이점에서 제일 쉬운 건 반비례 a 구하는 게 훨씬 쉽다. 정비례 a 구하는 것보다 그거 말고는 다 어려워요. 네, 자 a 구하는 거 말고는 네, 그래서 a 구하는 건 x 곱하기 y다. 그래서 보통 관계식을 쓰게 되면 뭐 x분의 뭐 24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은 얘 a가 24라는 얘기죠. 그럼 보통 이제 x에다 이제 우린 좌표를 구하려고 대입하잖아요. 자, 24의 약수를 대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에 x에 대입할 수 있는 숫자는 1, 그 다음에 2, 3, 6, 8, 12, 24 이런 숫자들을 이 x에 대입해야 돼. 그래야지 좌표를 구할 수 있죠. 그 외의 숫자도 대입해도 되겠지만 그럼 뭐가 나와? 분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점 찍기가 힘들어요. 좌표에다가. 그리고 여기의 특징은 또 뭐냐면 꼭 양수만 대입해서는 안 돼요. 그래프를 그리려면 양수 반, 음수 반. 반반씩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수를 4개 대입했다면 이 부호의 반대인 음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4개를 대입해서 점을 찍어서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귀찮죠? 네, 여기에 점 찍는 거. 그러니까 정비례는 점 하나만 구해놓고 선만 이으면 끝나는데 원점은 이미 지나니까. 근데 얘는 원점도 안 지나. 그리고 그림이 곡선이야. 그러니까 점을 최소한 양수 4개, 음수 4개는 최소한 집어넣어서 점을 8개는 찍어줘야지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반비례가 훨씬 그리기가 어려운 거고.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렇게 보면 이게 좌표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고 보면 자, 1,24 뭐 대충 찍을게요. 2,12 3,8 뭐 이런 식으로 4,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모양의 형태로 네, 이제 이을 때에는 약간 곡선처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어줄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반비례 그래도 정비례 그래도 그리는 건 안 나오겠죠? 모르죠. 누가 내요? 옆반 이제 항상 이제 405 선생님이 낼 거예요. 왜요? 저는 안 내요. 이제 왜? 다른 반 내야 돼서 안 내. 월수급 1비반을 없앴기 때문에 그 반이 2학년 반으로 바뀌어서 2학년 시험지를 제가 다시 내야 돼요. 왜요? 왜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야 되냐? 왜 바뀌었어요? 어? 왜 바뀌었어요? 407호 선생님 때문에. 아. 407호 선생님이 그만 다니게 돼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선생님 때문에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가로가 x고 세로 그 넓이가 36이야. 이게 y인 거예요. 얘가 x인 거고. 그러니까 관계식이 뭐예요? 세로의 길이가 y였군요. 넓이가 이게 아니고요. 네. 세로가 y예요. 가로가 x, 세로가 y. 자, 이렇게 됐으면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당연히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직사각형의 넓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x 곱하기 y가 36이 될 거고 당연히 그러면 관계식이 x가 넘어가면서 역수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x분의 36 이렇게 써서 반비례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1부터 대입하니까 36이고 1에 대입하면 18이고 3에 대입하면 10이고 4를 대입하면 9고 이렇게 된 거죠. 반비례인지 말하시오 그랬으니까 반비례이다 라고 쓰셔야 된다 그랬고요. 대안식이 뭐냐 그랬으니까 얘가 식이죠. 3번이. 요게 3번이고요. 자,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6이니까 이게 x였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x에다가 6을 대입하라는 얘기니까 y도 6이죠. 그래서 답은 세로의 길이도 6cm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갈게요. 연재 반비례이면 동그라미 아니면 x하래요. 1번은요.
네, 아니죠. 왜요? 유일에는 관계 y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자, 특징을 얘기해야지. 자, 얘가 왜 반비례가 아니야? x가 분모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해야지. 오케이? 자, 계속 2번. 맞아요. 이건 왜요? x와 y를 곱하면은 a 그렇지. 그게 반비례 A 구하는 식이었으니까 잘 알고 계세요. 3번은 맞아요. 네, x가 분모에 있으니까. 4번은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죠? 더 얘 때문에. 더하기 때문에. 자, 지금 얘는 1차 함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비례 함수는 1차 함수 아니야. 그렇죠. 뭐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워요. 뭐요? 유리함수라고. 네. 함수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정비례, 반비례도 원래 함수고, 네. 2학년 때 배우는 게 1차 함수고, 3학년 때 배우는 게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배우면은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고2 때 되면은 삼각함수. 아, 들어봤어요. 네. 또 있어. 안 끝났어. 로그함수, 지수함수. 네. 자, 함수가 수학의 반이라니까. 네. 함수가 뭐예요? 이 정비례가 함수예요. 저걸 함수로 불러요? 네, 이렇게 하는 걸 함수라고 해요. 아, 삼각. 식이 있는데 x 값을 대입해서 y 값이 나오는 것들을 다 함수라고 얘기해요. 삼각함수 모르겠니? 네. 그러니까 다양한 함수네요. 네, 엄청 많죠. 함수 종류가. 네, 그거를 이제 계속 해야 되고. 그래서 갈 길이 멀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함수라는 단원에 요만큼 내민 거야, 지금. 네. 요만큼, 요 턱끝만큼. 네. 요만큼 살짝 발만 걸쳤다.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몇 킬로인데, 네. 요만큼 간 거예요, 지금. 함수라는 거에. 아시겠죠? 자, 이제 외워야 될 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반비례의 특징. 아까 얘기한 대로 관계식 무조건 y는 x분의 a 써야 되고, 그 다음에 a 구하는 식은 x 곱하기 y라는 거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면 똑같이 1, 4분면 3, 4분면 지나는 건 정비례랑 똑같아. 네, a가 음수면 2, 4분면 4, 4분면 지나는 것도 정비례랑 똑같아.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차이점은 뭐예요? 곡선이다. 네, 차이점은 곡선이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냥 봐도 곡선이잖아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 이게 차이점이죠. 아까 정비례는 무조건 원점을 지났는데 반비례는 원점을 지나지 않아요. 근데 원점을 지나지 않는다고만 외우시면 안 되고 x축, y축에도 붙지 않는다. 이것도 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4분면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모양이어야 되는 거예요. 붙으면 안 돼요. 네. 자,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증가감수 얘기한 거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외우는 게, 아까 정비례를 외웠잖아요. A가 양수면 증가. A가 음수면 증가감수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그럼 반비례니까 그거의 반대야. 그러니까 반비례일 때 A가 양수면 증가감수야. 반비례일 때 A가 음수면 증가. 정비례를 외우시고 반비례니까 그 정비례 반대다라고 외우시는 게 제일 쉬워요. 따로따로 외우면 더 복잡하니까. 네, 자, 그래서 얘는 x가 증가하면 y가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감소 이렇게 외우시고 a가 양수일 때는 a가 음수일 때는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한다. 점을 이동하는 게. 그래서 증가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무조건 시험 보면 무조건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 당연히 객관식으로 나오겠죠. 보기에서 찾는 걸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안 해오시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안 나올 수가 없는 내용이어서. 자,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뭐라 그랬어요? A 값이 지금 6이니까 요거의 약수를 지금 썼죠? 네, 그래서 약수를 대입했어요. 자, 강의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몇이에요?
강희 대입하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6을 대입했다고요. 네, 그 다음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 대입하면 3 대입하면 그 다음에 6 대입하면 1. 자,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점에다 찍어야 되겠죠?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근데 뭐 하나 안 찍어. 마이너스 2는 안 했네. 왜 안 했지? 마이너스 2도 쓸게요. 그리기가 이게 더 편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도 똑같이 그냥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다. 점 찍는 거 이해되세요? 1번 답이 이거죠. 가로 1번 답이. 왜냐면 점만 찍으라 그랬으니까. 자, 이제 2번 답은 어떻게 돼요? 얘를 곡선처럼 보이게 이어라. 얘도 곡선처럼 보이게 이어라. 요게 0이 아닌 모든 실수일 때 그리는 방식이에요. 정비례랑 똑같죠? 네. 근데 0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유가 있잖아요. 분수인데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네. 구분할 수 있으시죠? 네. 2분의 0과 0분의 2는 다른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2분의 0은 0이지만 얘는 안 되는 숫자인 거죠. 네. 다 알고 계시죠? 왜 안 되는지도 알고 계시죠? 네. 아무것도 없는데 두 개를 선택할 수 없으니까. 두 개가 있는데 아무것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그려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숫자를 대입해서 네, 옆에다가 그리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리는 게 이런 숫자는 너무 어렵겠죠. 네. x에다가 1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될 거예요. 1을 대입하면 1이에요. 자, 지금 얘는 두 칸이 1이죠. 그러니까는 2도 대입해보란 얘기죠. 그럼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대입하면 네, 2가 될 거고, 이렇게 해서 요 모양이다. 자, 요게 1번.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음수도 대입해야 된다 그랬죠? 그대로 대칭이 된다. 그래서 여기랑 여기죠. 점 찍어 놓고 얘도 이렇게 이을 수 있겠죠. 두 개가 하나예요. 네, 두 개가 하나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 모든 실수 뭐 이런 얘기 없죠. 모든 수라는 얘기가. 모든 수라는 얘기 없으면 무조건 선 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얘도 그려보셔야 되겠죠? 저는 하나만 그릴 거예요. 네. 요것도 대입해 봐야 되겠죠? 1부터 순서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1, 2, 3 이런 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금 여기 보시면 점을 양수 3개, 음수 3개에서 좀 6개 정도 찍었죠? 네, 그러니까 그 정도 찍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1번. 자, 해봅시다. 에스더. 1번. 반비례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조수 XY 곱은 15다. 정비례요, 반비례요? 식이 뭐예요? 식이 뭐예요, 식? 1번 식이요. 그냥 문제 읽고 식. XY는 15. 그래서 반비례 A 구하는 식이니까 얘는 반비례가 맞죠? Y는으로 바꿔도 되겠죠? X분의 15 이렇게 쓰셔도 되고. 자, 1번 맞아요. 반비례.
세로의 길이가 x고 넓이가 20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한 게 20이란 얘기니까 얘도 반비례가 맞죠. A 구하는 식이니까. 3번 다시 S더 200쪽인 책을 X쪽 읽고 남은 쪽 수가 Y. 식이 뭐예요? Y는 200 마이너스 X. 그렇지. Y는 200-X. 이거 1차 함수니까 탈락. 3번이 답인 거야 그러면? 계속 할게요. 4번 시속 X키로로 40km 갈 때 걸린 시간이 Y. 식이 뭐예요? 시간은 X는 뭐야? 요걸로 하는 거야. Y로 보고 하는 거야. 시간시. Y는 시간시. 시간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기억 안 나? 속력분의 거리. 나. 네, 그러면 식이 뭐야? X분의 40. Y는 X분의 40. 그렇지. Y는 X분의 40. 그래서 반비례가 됐고. 5번 마지막 8리터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그러니까 8 나누기 X죠. 네. 그게 Y가 된다. 그래서 얘도 반비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얘도 정기평가에 나올 수 있겠죠. 정비례 아니면 반비례 요 문제가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계산하는 게 똑같아서. 반비례라고 하면 그냥 y는 x분의 a만 쓰고 생각하시면 되죠. 푸는 건 정비례랑 똑같아요. a 그냥 공식만 다른 것 뿐이에요. 푸는 순서나 방식은 아예 똑같습니다. 네, 공식만 차이가 있다. 공식만 요걸로 바꿔서 쓰는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여기는 이제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정비례에서 제가 다 하나씩 유형을 보여드려서 방식은 똑같기 때문에, 네. 15번 하나 해야 되겠다. 네. 127페이지 15번 17번 요건 할게요. 네, 자 15번. 자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요 넓이 어떻게 구하냐 요거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얘가 9잖아요. A가 답은 9예요. 맞아요. 이거. 네, 네 기억나요?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 A, 얘가 A잖아요. A가 지금 9잖아요. 근데 A 구하는 식이 반비례일 때는 X 곱하기 Y잖아요. 얘가 X예요. 반비례일 때는 얘가 Y고요. 그러니까 X랑 Y 곱하면 A가 나온다며요 방금.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사각형이어도 얘 넓이는 9야. 이렇게 직사각형이어도 얘 넓이는 9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9. 무조건 이게 X고 이게 Y니까. 그래서 X가 몇인지 모르고 Y가 몇인지 몰라도 A를 알고 있다면 넓이는 9가 된다. 자,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해 안 가요? P의 좌표가 X, Y잖아요. 그러니까 XY 곱한 게 넓이가 A가 된다고. 반비례일 때는 무조건이에요. 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죠. 삼각형으로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A에다 나누기 해야죠. 네. 2분의 9가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직사각형 넓이랑 같은 거예요. A는 삼각형 넓이랑 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누기를 해야 된다. 요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네, 15번은 해봤고요. 다음 17번이요.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던 이게 이제 메인이죠. 정비례도 배우고 반비례도 배웠으면요. 그러면은 요 문제를 풀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많이 봤는데. 네, 이거 정기평가에도 예전에 볼 때 냈어요. 맞았어요. 네,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요. 수령으로 나와요. 항상 서술형으로 나오죠. 네, 메인이에요. 이 문제가 다 배웠으면 이 문제를 풀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일 어렵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보시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지금 요 관계식이랑 요 관계식이 보이잖아요.
그게 만난 게 A죠. 보여요? 그렇게? 자, 요 점을 우리는 교점이라고 얘기하고 이 교점의 특징은 무조건 아까 전에는 마음대로 막 대입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지나는 선만 대입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얘는 둘 다 지나자. 그러니까 얘는 x, y를 여기 둘 다 대입할 수 있어요. 같은 x, y인 거야. 이 교점의 특징이 이거예요. 두 개의 식의 x, y 값이 같다. 이 얘기예요. 이 교점은. 그런데 a라는 좌표 보니까 마이너스인 건 알아. 이해되시죠? y를 모르잖아. 자, 근데 이 마이너스 2 둘 다 대입할 수 있다며.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고요. 여기다도 마이너스 1을 대입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거 대입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약분되죠? 마이너스 5가 나오죠? 그러니까 y가 마이너스 5예요. 이해 안 가는 얘기. 자, 근데 방금 또 뭐라 그랬어? 얘한테도 대입해도 되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5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얘들을 다시 식 쓰면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a죠. 얘가 넘어가면 역수겠죠?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역수된 거니까. 네, 그래서 a가 12죠. 답은 4번이에요. 자, 이해 안 가시는 분 얘기. 이해돼요? 뭐 안 되죠? 네. 돼요? 이게 자, 옆에 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걸 알아야 돼. 선이 두 개가 만나는 교점은 이 교점의 좌표 x, y는 두 개씩에 다 대입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식이 다르지만 어디서 찡한다. 자, 그럼 다시 18번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18번에 나와 있는 거 식을 보면 y는 마이너스 3x라는 식이 있고 y는 x분의 a라는 식이 있어요. 자, 여기에 a는 이 p의 좌표를 어떻게 이용할 거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p의 좌표가 보니까 y만 알아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y에다가 다 9를 대입할 수 있어. 왜 둘이 다 돼? 둘 다 교점이니까. 이 점은 요 포물선이 요식인데 거기도 지나고 요 직선이 요식인데 여기도 지나니까요. 둘 다 되는 거라고. 그래서 9를 대입하면 x분의 a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걸 보니까 x가 몇인지 알죠? 몇이에요?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좌표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3,9라고. 자,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3을 넣을 수 있는 거죠. 둘 다 된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a는 또 역수하면 마이너스 27. 답이 마이너스 27이야. 그냥 식 두 개 쓰고 그냥 둘 다 똑같이 대입해 주시면 돼요. 뭔가 네. 말만 쉽고 안 푸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 보고 해봐야죠. 선생님 여기서 풀었는데 맞았어요. 네, 요것도 아마 시험에 나오겠죠, 이 문제도. 할것 같은데. 네, 이게 제일 메인 포인트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여기를 이해하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이 17, 18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숙제는 진도북 129까지만 낼게요. 이제 남은 시간 문제 좀 풀고 마무리 지읍시다. 네, 네, 다녀오세요.